자, AP 바이올로지, 이컬러지 수업에서 애니멀 비헤이비어 파트 2에 대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이제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 텐데, learn behavior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learn behavior이란 behaviors that are modified based on specific experience. 그러니까 특정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behavior들을 learn behavior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learning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의 첫 번째로는 이제 habitu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habituation은 이제 loss of responsiveness to stimuli that convey little or no information. 그러니까 뭐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거나 아니면 적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티뮬라이에는 이제 responsiveness를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즉 여러 차례 자극을 받게 되다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이제 습득을 한다. 그래서 habituation이 된다. 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habituation은 simple form of learning,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형태의 learn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type of learning에서는 이제 imprinting이 있는데, 이런 imprinting은 이제 learning plus innate component. 그러면 이제 경험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learning과 그리고 innate component,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imprinting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이러한 imprinting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limited to sensitive period in life, generally irreversible. 보면은 아무 때나 이러한 임프린팅이 이제 일어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시기에만 이러한 임프린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 배우고 임프린팅 되는 거는 특정한 기간에만 있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이제 example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오리가 있는데 이런 오리가 이제 새끼 오리가 이제 엄마를 맨 처음에 보고 이후에 이제 임프린팅을 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 그래서 learning from experience 하지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innate behavior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임프린팅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learning은 이제 spatial learning이 있습니다. 이것은 cognitive map이라는 단어 알아야 되고, 여기서 cognitive map이란 internal representation of spatial relationship among objects in animal surroundings. 그러면은 동물들의 주변에 있는 그런 물체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가 지어져 있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 cognitive map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고 그 무엇의 옆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에 서로 상대적인 것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게 공간적 learning입니다. 그래서 spatial learning 말 그대로 공간적 learning, 그것도 한 type of learn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벌이 있고 벌의 네스트는 이 파인콘 센터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벌 같은 경우는 스페이셜 러닝으로 인해서 파인콘 센터에 본인의 네스트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항상 이런 식으로 러닝이 되는데, 만약에 네스트는 그냥 냅두고 파인콘만 움직여 놓으면은 본인의 러닝, 스페이셜 러닝으로는 파인콘 센터에 네스트가 있다라고 러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랜드마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네스트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스페이셜 러닝의 example입니다. 자, 네 번째 learning으로는 associative learning 있는데, 이것은 ability to associate one stimulus with another. 자, 한 가지 자극을 또 다른 스티뮬러스랑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이제 배우는 것을 associative learn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제 타입으로는 classical conditioning이 있는데 이 컨디셔닝은 어떤 것이냐? arbitrarily stimulus associated with particular outcome. 자, 이거에 대한 example로 이제 Pavlov's dogs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실험이 뭐였냐면은 이제 강아지한테 이제 먹이를 주는데 강아지가 좋아하는 사료를 주면은 강아지가 salivate, 막 침을 흘리죠. 자, 그 이후에 이제 한동안 강아지한테 그런 사료 없이 이제 벨만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벨을 치게 했으면은 당연히 벨로만은 자극이 안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벨과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같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강아지는 이제 벨과 사료에 대해서 associative learning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이 울리게 되면은 사료 먹는 시간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침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 사료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컨디셔닝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 사료 없이도 벨만 울렸을 때도 이제 associative learning, classical conditioning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벨만 울려도 강아지들이 침을 흘리게 됩니다. 그게 Pavlov's Dogs Theory입니다. 그 다음에 operant conditioning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associative learning의 이제 classical conditioning 아닌 다른 타입의 associative learning이고 이것은 이제 trial과 and error learning입니다. 자, 이전 거 같은 경우는 Pavlov's dog theory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trial and error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실패를 해서 또 바뀌고 이런 러닝이 아니라 컨디셔닝이었는데 operant conditioning이라는 것은 trial and error learning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behavior를 reward나 punishment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 게 operant conditioning입니다. 그래서 reward나 punishment를 통한 본인의 behavior를 association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operant conditioning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 learning으로는 cognition이 있는데 cognition이랑 process of knowing that involves awareness, reasoning, recollectioning, judgment. 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awareness나 아니면 reasoning,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recollection, 그리고 judgment, 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지, 그런 thinking process를 모두 cognition이라고 하고, 이러한 게 왜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cognition으로 인해서 problem solving behavior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cognition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learning으로는 cognition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social learning이 있는데 social learning이란 말 그대로 사회적 이제 배움이고 이것은 이제 다른 이제 learning by observing others,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 아니면 다른 애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social learn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6개의 type of learning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되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제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파트 3에 대해서 이제 남은 애니멀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